겉으로 보기엔 정말 완벽해 보이는 조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전국 개인 택시 공제조합인데요. 재무적으로는 뭐 하나 흠잡을 데 없이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이 거대 조직이 갑자기 왜 전면적인 AI 시스템 개혁이라는 엄청난 칼을 빼들었을까요? 오늘 이 역설적인 상황 속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조직의 성공, 그 첫 번째 증거는 바로 이 숫자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총 자산이 무려 5,478억 원. 와, 이건 뭐 누가 봐도 정말 탄탄하고 흔들림 없는 재정 기반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재정 건전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핵심 지표, 바로 지급 여력 비율인데요. 이게 225.5%나 됩니다. 과거에 겪었던 재무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이뤄낸 그야말로 철벽 같은 재무 상태를 자랑하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훌륭한 재무 성과 이면에서는 정작 가장 중요한 조합원들의 불만, 즉 민원 건수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불과 1년 사이에 436건에서 513건으로 껑충 뛰어 올랐어요. 이건 명백한 위기의 신호였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성공한 조직에 단단해 보이던 기반에 도대체 어떤 균열이 생기고 있었던 건지 그 근본적인 원인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 낡아빠진 시스템이었습니다. 도입된 지 10년이 훌쩍 넘어 너무 느렸고요. 거의 모든 걸 수작업으로, 서류로 처리해야 했죠. 심지어 시스템들은 서로 연결도 안 돼서 따로 놀았고 한번 문제가 생기면 고치는 것조차 너무 힘들었어요. 뭐랄까, 비효율의 끝판왕이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 상황을 더 심각하게 만든 건 바로 데이터 사일로 현상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전국 16개 지부가 마치 16개의 외딴 섬처럼 각자 다른 시스템이랑 데이터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니 본부에서는 전체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는 게 아예 불가능했고 신속한 의사결정은 뭐 꿈도 꿀 수 없었던 거죠. 이게 그냥 좀 불편한 수준이 아니었다는 건 내부 보고서에 담긴 이 한 문장이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단순히 비효율적인 걸 넘어서 시스템 전체가 그냥 무너져 내릴 수도 있는 심각한 운영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아주 냉정한 진단이 내려진 겁니다.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려진 처방전, 그게 바로 디지털 전환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조직이 어떻게 AI와 자동화라는 최신 기술로 낡은 시스템을 치료하고 미래를 준비하려고 하는지 그 계획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기술은 RPA, 우리말로는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라고 하는데요. 이걸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단순하고 계속 반복되는 사무 업무를 대신 처리해주는 소프트웨어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덕분에 직원들은 끝없는 서류 작업에서 벗어나서 좀 더 중요하고 창의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핵심 기술은 바로 AI 분석입니다. 이건 단순히 업무를 대신해주는 걸 넘어서요. 방대한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하고 분석해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던 패턴을 찾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보험 사기 가능성이 높은 건을 미리 속속 골라내거나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곳을 예측하는 것처럼 훨씬 더 똑똑한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 일종의 두뇌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 두 기술이 합쳐지면 실제 업무가 어떻게 바뀔까요? 보상금 청구 과정을 예로 들어볼게요. 조합원이 서류를 딱 내면 먼저 AI가 자동으로 내용을 싹 훑어서 분류합니다. 그리고 혹시 부정 청구 같은 이상한 점은 없는지 1차로 걸러내죠. 그러면 사람은 마지막에 AI가 분석해준 핵심 정보만 딱 보고 최종 결정을 내리면 되는 겁니다. 훨씬 빨라지고 정확해지겠죠? 이렇게 거대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계획까지는 좋았는데 또 다른 아주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과연 이 복잡한 시스템을 우리 내부 인력으로 직접 만들 거냐, 아니면 아예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거냐 하는 문제였죠.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직의 결론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최신 기술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성, 또 프로젝트 단위로 움직이니까 비용도 효율적이고 개발 속도도 빠르죠. 그리고 무엇보다 검증된 방법으로 품질까지 보장되니까요. 모든 면에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는 게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외부 전문가와 손을 잡고 이 디지털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조직이 과연 어떻게 변할지 그 청사진을 한번 구체적으로 그려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조합원들의 가장 큰 불만이었던
보상 서비스가 완전히 바뀝니다. AI가 도입되면서 16개 지부의 제각각이던 처리 기준이 하나로 딱 통일되는 거예요. 이제 모든 조합원이 어느 지부에 가든 빠르고 일관되고 공정한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민원을 뿌리 뽑는 첫걸음이겠죠.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단순히 사고가 난 뒤에 처리하는 소극적인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사고를 미리 예방하게 된다는 겁니다. 쌓여있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사고 위험이 높은 운전자나 시간대, 장소를 미리 파악하고 그곳에 안전 캠페인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거죠. 수동적인 대응에서 능동적인 예방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겁니다. 내부적으로도 엄청난 변화가 생깁니다. RPA 기술 덕분에 반복적인 행정 업무가 자동으로 처리되면서 사람이 하던 실수는 거의 사라지고 업무 효율은 극대화됩니다. 이제 직원들은 서류 더미에 파묻히는 대신 조합원들을 위한 더 나은 서비스를 고민하는데 시간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모든 변화가 가져올 효과는 정말 엄청납니다. 숫자로만 봐도 수작업은 무려 70% 이상, 데이터 오류는 90% 이상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요. 이건 결국 더 빠른 서비스 제공과 높아진 조합원 만족도라는 사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더 큰 가치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사례는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는 것 같습니다. 한 조직을 운영할 때 진짜 위험한 것은 새로운 기술에 용감하게 도전했다가 실패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앞에서 실패가 두려워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고 현재에 안주하는 것일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